부모도 너무 마음을 쓰거나 마음을 덜 쓰거나 그래서 애를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요즘 뭐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애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끼고서 학교까지 막 간섭하고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자식들을 망치는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아무튼 애가 아주 파리하고 쇠약해 있으니까 너의 얼굴이 쇠약하고 피로해 보이니 무슨 병이 날까 염려로구나. 배가 고파 그러느냐? 옷이 추워 그러느냐? 배가 고파 그러느냐? 내 계모가 구박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아니, 느낌은 있잖아. 이렇게 바깥 남자는 아내 일을 간섭할 수 없어요. 느낌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애가 새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못하고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눈물만 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야.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애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소자 양반의 도리로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멀리 절간이라도 가서 공부하여 어머님의 유언을 이루고자 하옵니다.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 떠나서 공부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뭔가 느낌은 있지만 어떻게 못하고 그래 알았다 너 금강산에 가라. 그래서 금강산 수월함으로 보내요. 독특한 설정이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금강산에 쭉 같이 와요. 아주 그게 애절합니다. 아버지가 데려다가 둔 거야. 사찰에다가. 아유 잘 좀 해주시오 뭐 하고 부자니까 후원도 많이 하고 돌아와요. 그 금강산에 있는 스님이 도술이 높아. 내가 너의 팔자를 보니 전생에 쌓은 원한이 있어 수명이 길지 않겠구나. 수명이 길지가 않아? 평생 중이 되어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면 해마다 수명이 늘어나겠지만 부잣집 자식이 되어서 머리 깎고 중이 되기 어디 쉽겠느냐? 복선이네. 빨리 죽나봐. 네. 이제 본처 배부인은 너무 신나는 거야. 꼴배기 싫은 이놈이 절로 가서 신나가지고 온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전처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결혼할 때 쓸 혼수 폐물들을 큰 장롱 안에다가 좋은 뭐 유기, 그릇, 비단 같은 그 방을 아들이 쓰고 있었으니까 못 갔는데 아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막 어마어마한 게 너무 좋아서 이거 자기 아들 주려고 바꿔치기를 했어. 그래서 혼수품을 다 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조생원이 꿈을 꿉니다. 조생원의 꿈에 죽은 전처가 나타나요. 자식이 혼수 물품을 내 손으로 장만하여 장롱 안에 골고루 갖추어 두었는데 단돌하고 엉큼한 백안년이 하나하나 바꾸어서 제 자식을 주려고 하니 이 어찌하니 원통한 일입니까? 영희의 나이가 아들이죠. 15살이나 됐는데 바삐 장가를 보내서 영화를 보세요 하고 깨요. 그러니까 벌써 간지 꽤 오래된 거예요. 15살이 된 거야.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니까 배씨에 심아프고 놀다 보니까 까먹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첫째 아들이 15 된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돌아와라 하고 편지를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금강산에 아까 얘기했던 도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더니 어허 하면서 거기다 답장을 써요. 아버지 조생원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답장이 또 긴데 짧게 주면 이런 겁니다. 혼인은 인간의 대사이니 어찌 학문한다는 핑계로 큰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희의 팔자를 보니 전생에 쌓은 원한이 있어 이 생은 매우 불길하옵니다. 수명이 짧아질 것이니 깊이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그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중이 뭐라 메시 인터컴 종료. 뭐 우리 아들을 잡아놓고 무슨 돈을 더 달라는 건가 그런 소리 말아 근거 없는 말 하는구나 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도사는 혼인하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렇죠. 안 된다고. 야 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신부처를 쫙 찾으니까 장진산의 딸이 괜찮은 여자가 있는 거야. 장씨 부인이 되는 거죠. 엄청 현숙하고 예쁘고 집안도 포미가 있고 그래서 그 집과 혼인 날짜를 딱 잡았어요.
그제서야 전처가 두어준 장롱 속에 물건이 있지 하고 뜩 열어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본 게 있는데 조금 색깔도 다르고 좀 핫질이 바뀌는 거. 이게 뭔가? 하고 배씨 부인에게 부르니까 아유 마다늘하고 맏며느리의 귀중한 예물을 혹시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제가 다른 곳에 잠시 두었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본 거지 별일이 없습니다. 원문 소설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대개 남자는 집안일에 있어서는 바보들인지라. 정답. 제가 목이 아파서 잘 못 듣겠는데 대개 남자들은 집안일에 있어서 바보들인지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에 있어서 빼고 대개 남자들은 바보들인지라 이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정답. 이거 쓰신 분이 정확히 인간을 아는 거야. 대개 남자는 집안일에 있어서는 바보들인지라. 배부인의 그 말을 듣고는 조성원이 전처가 꿈에 나타나 했던 말을 모두 잊어버렸다. 이 남자들이 바보들이거든요. 바보. 수업자입니다. 정답이죠. 그래서 넘어와서 소원. 자,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신부집 장진산의 집이 양양입니다. 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쪽에서 말이나 뭐 이걸 타고 신부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예식을 드리는 거고 신부집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가. 조선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계속해요. 그러면 언제 부인이 시집에 오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잠시 와가지고 시부모에게 인사하고 다시 자기 집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불가할 정도 때쯤 되면 나오고 근본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이런 식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결혼하려고 어떻게 되냐? 쭉 가는데 예물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니까 또 집도 부자니까 종들도 막 가야 되잖아요. 쭉 데려갈 때 쇠작지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야, 그러면 일도 잘하고 똘똘하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는 거야. 야, 가야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소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왜 갑자기 아프다. 알았다. 그럼 넌 가지 마라. 그래서 걔는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장진설의 집에 갔어요. 한참 나옵니다.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폐물을 뭐를 했고 집이 어쩌고 막 묘사를 쫙 해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얘기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판소리풍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아무튼 결혼식을 쫙 기가 막히게 잘 한 다음에 신혼 첫날 밤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앞에 뭐 음식이나 뭔가 딱 있는데 신랑의 나이는 15, 신부의 나이는 18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평생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못한 말을 드디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죠. 자기 부인. 첫날 밤 거사를 치르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 신설을 들어보시오. 10살이 되기 전에 모친을 잃고 계모에게 구박을 받다가 금강산 수월함에 들어가 수년 고생을 했다오. 그러다 부친의 명을 받아 하산하여 이렇게 당신과 연분을 맺어 장가를 들게 됐으니 이암 좋소. 아들 딸 하나 잘 기르면서 백년해로 합시다.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그 사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사모님의 성정이 조금 괴상하여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바꾸신다 하오니 나중에 시아버님께 화분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거사는 이미 치렀고 서로 우리 잘 삽시다 해서 좋아요 이러고 두정적 가고 있는데 그날 밤 신부가 꿈을 꿉니다. 신랑은 노를 잡고 배를 젓고 있고 신부는 삿대를 들고 만경창가의 조그만 배를 타고서 700이나 되는 동종으로 막 이런저런 좋은 경치를 보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자, 중국에 옛날에 유명하다는 전설상에 엄청난 부인들이 있는 아왕과 여왕이 있는 곳에 또 갔더니 당시 여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워너비 여자들이에요. 전설상에 쓱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신성 같은 여인 두 분이 하는 말이 여기 구경도 좋지만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 연례의 굳은 절개대로 자손만대를 다 누린 후에 나에게 찾아오거라. 그랬더니 난 여기가 좋은데 가라.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막 오는데 미친 바람이 확 보니까 배가 주렁주렁 하다가 천지가 뒤집히고 있는데 무지개가 쫙 뜨는데 같이 있던 신랑의 몸을 무지개가 핑핑핑 감아가지고 쭉 끌어가는 거야. 신랑이 물에 푹 빠져요. 그러더니 물속에서 용이 나와서 신랑을 팍 등에 태우고 승천을 하는 거야. 용이 신랑을 태우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가 보니까 조그만 용의 새끼가 뚝
하고 떨어져 신부에게 달려와서 신부의 몸을 휘감는 거예요. 깜짝 놀라 딱 깼어요. 이게 뭐지 하고 옆에를 딱 만지는데 뭔가 끈적거리면서 피비린내가 땅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목이 없어요. 와! 꿈에서 목이 잘렸어? 목이 없어, 목이 없어. 와, 이거. 내가 갑자기 얼모가 처음 본다고 그랬잖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지금. 남편이 남편 같이 누워서 있었잖아. 목이 잘려가지고. 목이 없어. 용이 나타나서 남편을 팍 잡아서 하늘로 쫙 승천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용 새끼 하나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 부인의 몸을 딱 감는 바람에 깜짝 놀랐겠잖아. 그건 태몽인데? 그 태몽이야. 이제 애 낳는 거 태몽이 정확해. 그래서 깜짝 하면서 어머 너무 놀라서 옆에 딱 했더니 뭔가 물컹 피비린내가 짱자하고 봤더니 옆에 자고 있던 남편의 목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전개는 처음인데, 이거. 목이 없는 거야. 목이 잘렸어? 그래가지고 야 비명을 지르고 어머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모 나 친엄마죠. 무슨 일이야 그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더니 얘는 막 굴리듯이 뛰어나와서 마당에 쓰러져가지고 막 울고 막 정신이 멍하고 있는 얼마나 상태에서 놀랐겠어. 안 그렇겠어요 진짜. 선날밤 보낸 신랑이 밤중에 목이 잘려버렸어.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 목이 없는 거야, 아예? 목이 없어 아예 없어. 목 자체가 없어. 밑에만 있는 거야. 오늘 그로테스크니까 이게 목을 자르면요 경동맥 피가 펌프처럼 팍 솟습니다. 온 방 안에 피가 팍팍팍팍 쳤을 거라고요. 하도 먹었네.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아버지 조생원이 놀라서 뛰어나 보니까 아들 목이 없어. 아들 없으니까 놀래고 깜짝이야. 아들 신체를 붙잡고 아이고 영아 하면서 통곡을 하고 너무 아! 세작지! 그렇지 안 따라온 그 새끼! 그렇지 얘를 보내서 목을 잘랐구나. 그렇지. 이야. 역시 청수 빨라 청수 빨라. 나그 종이 왜 나오나 했어, 갑자기. 그렇지 청수 빨라. 누굴 시켰냐면 이 계모 배씨가 얘를 샬샬샬 오셔가지고 세작지한테 이게 멀리 따라갔다가 숨어 있다가 첫날 밤에 가서 확실히 죽이고 목을 가져와라. 목을 가져와라. 보상인 거야, 보상이. 그러면 너를 양민으로 풀어주고 우리 집의 재산의 반을 너에게 나눠주게. 거짓말이지, 씨발. 물론 거짓말이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조세호는 목에 피를 토하면서 아들이 죽었어. 하도 그거 스릴러인데, 이거. 그렇다니까. 피를 토하면서 이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렸어요. 그럴만 하지, 다. 말하기도 한 사람도 있잖아. 신분의 집에 또 왔던 사람들이 남의 얘기죠. 아이고 양반집 교수가 무슨 이 개변이야. 야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봐. 근데 이 부인 장모인이죠. 신부 원통하죠. 원통하고 억울하고 죄가 없지만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장씨를 의심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장씨분을 의심합니다. 그렇지, 그건 그렇지. 조선시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씨부이 원래 사귀던 남자가 그렇지. 있었는데 그렇지. 사귀던 남자가 이 남자를 죽였다. 네.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보통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한다고 너무 원통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했는데 죽어버리면 원통하면 풀 길도 없어. 그냥 막 울기만 하고 막 오장육부가 미어지는 것처럼 괴롭고 있는 거예요. 자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아버지 조생원이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관가에 고발하자니 간부와 바람이 나서 일어난 사달이라고 분명히 할 것이니 우리 집도 풍부박산이요 사돈댁도 풍부박산을 당할 일이다. 왜냐면 사람이 죽는 일은 큰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끝장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고발을 안 하자니 이 원수를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결국 생각하다 어떻게 했느냐. 말을 한마디도 않고 하인에게 시체를 운구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돌아가니까 독특한. 예. 야, 처음 보는 전개다, 이게. 처음 보는 거죠. 완전 현대적인데? 현대적이에요. 막 들어가는데 새 신부 장모인 이 사람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운구 뒤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막 산발의 운구 뒤를 따라 시댁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생환이 시아버지죠. 이런 강상지변에 그러니까 위아래의 복도가 강상이거든요. 그것이 무너진 벽이란 거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집을 온단 말이냐. 썩 가라. 그치. 네 남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가라. 하인들 보고 썩 물지마. 그런데도 이 여자는 죽을 각오로 운구를 따라가는 거야. 계속 여자가 막 울면서 머리표지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라 몇 번을 해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막 공장님님 밀두칠성님 이 신세를 살피시오 월등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막 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면 에이 저런 저 나쁜 년 뭐 이러면서 길가에 나온 남녀노소 모두 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장본인을 욕하는 거예요. 장본인이 막 그 모욕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죽는 것은 서럽지 않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원통한 원수를 누가 갚고 이 더러운 누명을 누구에게 받겠는가. 이거 장씨 부인 복수기야? 맞습니다. 야 이거 독특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원수를 갚겠다. 자 결국 한참 걸려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대까지 갔어. 갔어. 계모가 갑자기 뛰어나서 장본인을 보고 아이고 이거 내 자식아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많고 많은 처녀 중에 어찌 저런 왼수 같은 년의 집에 장가를 갔단 말이냐. 이게 무슨 기변이 있단 말이냐. 한참 또 온 다음에 이년 장가년아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이년아.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년아. 너 이 집 처자가 행실이 얌전하다고 그래서 떠올려냈더니만 어디다 새서방을 둬놓고 본남편을 죽였구나. 이런 나쁜 년 원또가 됐네. 아이 머리를 어디다 물속에 뱉었느냐. 왜 이때문에 깨었느냐 이놈아. 뭐야 이러면서 요즘 너무 과몰이 가시고. 그래요.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요즘 힘들어서. 그래서 원또가 저 운구를 따라오는 저 꼴째 나온 보정을 봐라. 이 나쁜 년 또 무슨 일을 만들려고 이 길을 썩 따라서 그 나쁜 간부놈하고 팔이나 베고 재미있게 살아라 이년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장씨 부인이 어떻게 이걸 밝히는 거야?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스릴러인데 이거. 네?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막 떼는데 이 여자가 얘기한다. 제가 입고 간에 채석을 어찌 아십니까? 우리 서방님 장녀나 보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장녀는 안 치렀잖아. 그러니까 장녀라도 보고 죽게 애걸애걸하니까 아무리 욕해도 쫓아내도 안 가니까 어떻게 냅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죽은 남편이 장부인에게 나타납니다. 부디 안심하시오. 그대가 구박받는다고 너무 서러워마시오. 내 원통 문백이 영나도 않게 하래요. 당신의 원수도 갚고 무명도 벗겨주오리다. 꿈을 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막 사무치는 거야. 그래서 남들 몰래 남편의 빈소가 차려진 곳에 가서 남편의 관을 붙잡고 지내는 거예요. 며칠을. 왜냐면 장례라는 게 요즘 3일장 보통 하잖아요. 옛날에는 장례라는 건 어디다 하면 누군가 와서 조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열흘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그럽니다. 이러고 있을 때 사람이니까 밥은 줘야 되니까 배부인이 밥을 주는데 깨진 그릇에 밥을 대충 넣어서 그냥 휙 던져주는 거예요. 찬도 없이 맨날 그걸 주워 먹으면서 나는 어떡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관을 움켜쥐고 서러워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사이에 이 낭군의 머리가 문이 팍 열리더니 빈소로 날아들어와요. 머리만. 왜 머리가 사라졌습니까? 공주의 머리가 머리만?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면 공주는 문 들어오는데 이 머리가 잘렸잖아요?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 피가 뚝뚝뚝뚝. 이거 그루테스크하다니까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있는데 머리만 날라가고. 그렇지. 자다가 사다가 문이 빵 열리더니 남편의 산발된 머리가 밑으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머리가 슉 날라들어오는 거야. 머리는 비행해서. UFO가 아니라 머리인가 이건? 머리가 슉 날라들어와서 가느다란 실 같은 피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날리는 거예요. 장부인이 있는 곳에 소매에도 묻고 치마에도 막 묻고 피가. 그래가지고 놀라서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잡히지 않도록 높이 떠서 갑자기 바깥으로 슉 나가는 거야. 막 그 머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이제 피 묻은 여자가. 꿈이 아니고 지금 비몽사몽이라고 돼 있어. 꿈이라고는 안 나왔어. 비몽사몽. 그래서 슉 날아가는 머리가 온 집안을 다니면서 온 곳에다가 피를 축축 떨기는 거야. 막 계속 따르다가 사당이라는 거는 자기네 선조들을 모시는 그 위패 같은 걸 모시는 곳이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을 기리는 곳이죠. 사당 안에 문이 휙 열리더니 사당 앞에 가서 뚝 쓰는 거야. 머리가. 그래서 이 장부인이 달려가서 그 머리를 붙잡고 드디어 잡았어. 뚱벅을 하면서 여보 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야. 꿈이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분명히 꿈이었는데 내 옷이나 뭐 이 사방에 피가. 야 호러 무비의 문법을 아주 정확하게 따라하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머리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밤중에 시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당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열쇠로 잠궈놓고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 방 밖에 가서 막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생각해봐, 화가 나잖아 자는데
저게 버럭방에서 미쳤나 제가. 그렇지. 야, 우라가 치면인데 싹 꺼져라. 듣기도 싫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이게 한참 들어있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빛을 감으라고 여자애가 무섭게 시리 저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꿈 얘기를 들으니까 막 무서워 죽겠는 거야. 야, 현대적 호러다 이거. 진짜 문 밖에도 피칠이 가득하고 온 집에 그러고 지 옷에도 그런 줄 거야. 알았는데 실제 피가 묻어 있어. 그럼 온 집이 다 그러니까 조세호리가 변하면서 가서 봐. 자기도 헷갈리니까 그 머리가 사당에 들어갔다고 말하니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렇지. 남편 머리가 그렇지. 하늘에서 붕붕 날아다니다가 그렇지. 사당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미친 듯이 얘기해. 그런데 그 증거로 피가 막 있으니까. 처음에는 미친년이라고 했다가 진짜 피가 있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래 사당에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살 수 없이 사당에 가서 사당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아들의 머리가 딱 있는 거야. 이 씨발! 야 이거 한국 호러다 이거. 그 순간 이 부인은 달려들어서 머리를 껴안고 막 울면서 방송 뻥곡하다 인사불속이 될 정도로 어쩌라고 말았어. 머리만 있어. 아니 몸은 저기 관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데 머리를 붙들고. 머리 붙들고. 여자가 너무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이거. 여자가 너무 나도 이거 읽으면서 무서웠어. 아이 무서워. 아니 무서워해야지. 대가리에 있는데 나 무서워. 왜 붙들고 이렇게 반가웠다고? 그 대가리가 정상이겠어요 지금. 그러다가 막 기절했어. 조성원도 그걸 보니 기가 막혀서 쓰러졌어. 온 집안이 다 일어나서 피증도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 시신의 음정이 신체 발부 수준을 보니까 장례를 붙여야지. 홈에서 붙여서 안장을 하고 예음을 하고 장례를 다 지냈어요. 이상하지. 왜냐면은 저 멀리서 머리가 잘렸는데 그렇지. 아들 머리가 왜 이 집에 있냐고. 그렇지. 똑같이 조세원이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닐 거야. 총수가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따라올 때 부인은 봤잖아. 부인밖에 안 왔거든. 그 사람 아무도 안 왔고. 이상하지. 오직 드디어 조세원이 이제 의심하는 거지. 이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인 배 씨를 불러서 나는 이미 살고 싶지 않으니 이 집안을 자네가 다 처리하고 나는 팔자가 흉악하여 이렇게 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조선 팔도나 우라마다 어디서 죽으면 내 신분인 줄 알겠네. 그랬더니 배부인이 좋으면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 거야 지금 함정 파는 겁니다. 함정이라고 파는 거야 옛날식으로. 그런데 저 흉악한 가부녀를 그만두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쭉 하는 거야. 뭐라 난 떠나겠다 하면서 종들을 데려가는데 지난번에 안 갔던 그놈 있죠. 그래가지고 야 가자. 그랬더니 나는 가는데 그놈은 소인이 어릴 때부터 음낭에 큰 병이 있어. 증세가 심해져서 한 걸음도 디디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새싹질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새싹질 안 올라오는 거야. 그놈 좀 이상하니까 모시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평소에 이놈이 다니는 걸 봤는데 갑자기 자식이니까 의심이 너무 나니까 이놈의 새끼 그래 종들을 불러가지고 얘를 네 군데 말뚝을 박은 다음에 사지를 쭉 당겨가지고 묶게 했어요. 하늘을 보고 딱 누워가지고 잡아당긴 다음에 들어가는 고문. 이 고문은 조선시대는 합법이었습니다. 주인과 상전의 도리가 분명한데 네 놈은 어떤 놈이기에 상전의 명을 거역하느냐. 멈춰라. 그래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배부인이 갑자기 외당으로 나오더니 여자들의 말씀했던 내당에 있고 외당은 남편들 사당방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내외를 구분하란 말은 남자들은 집안일을 간섭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바깥에 있는 남편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부인이 그 바깥까지 막 뛰어나와서 쇠작질을 조준합니다. 요즘 이놈이 병이 나서 여러 날 고생했으니 너무 심하게 매질하지 마세요. 조세원이 큰 소리로 하렵니다. 저 요만한 계집을 보거라. 하인의 죄를 다스리는데 네가 변명하러 나온단 말이냐. 이건 율법에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러거든요. 극단 놈의 변명하기 위해서 외당까지 나왔다고. 양같이 부인들은 외당 출입을 안 합니다. 저렇게 처신하는 집안에 병거가 없을 수 없지 하더니 더 화가 나서 저놈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을 구하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때리니까 계속 아닙니다 계속 변명하니까 조생원이 하드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저놈의 병이 낭심에 들었다고 하니 그 낭심에다 못을 박아라. 원문에 써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너무 하드고하다. 이거 완전 고자를 만들란 얘기거든요. 내가 그놈의 병을 고쳐야겠구나 하니까 이게 멘붕이 됐어. 죽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황당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맞았고 거기다 진짜 말뚝을 맞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소인이 너무너무너무 무도하여 강상의 죄를 범하였어. 강상의 죄는
하인이 상전을 해코지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게 강상의 죄입니다. 강상의 죄를 범하였으니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마님이 소인에게 영의만 없앤다면 내가 가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장가가는 틈을 타서 영의를 네가 없애주면 돈 1,000냥과 열섬지기 천답과 노비문서에서 빼서 너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마. 몰래 가서 목을 따서 가져오거라.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나 둘만 하는 것이니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니까 어지러지한 거야. 정말 사실이냐? 그랬더니 쇠작지가 배부인 옆이니까 누구시오 부인, 이게 누구의 자입니까? 마님 주겠다는 1,000냥은 언제 주고 천답은 언제 주고 마님이 저를 내보내신다면서 아직도 이러고 있고, 아 이제 됐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물으니까 뭐 칼로 땄다니까 그 칼을 가져오라. 이 쇠작지에 부인을 시켜서 어디 숨겨놓은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 칼을 득 가져오니까 증거물을 딱 봤어. 이것이구나. 한 다음에 조생원이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면 배부인이 낳은 2 아들이 있었죠. 그놈들을 잡아오라고 해요. 내가 하드코어라고 그랬잖아. 하드코어라고. 배부인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식이기도 하잖아. 무슨 아니에요 조생원들의 이제 하드코어라. 네, 딱 데려오더니 그 쇠작지에게 이 칼로 저 2놈을 죽여라. 야, 배씨 부인이 본 앞에서 그렇지, 저 둘을 죽여라. 내가 당했던 것처럼 해라. 장남을 죽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쇠작지가 불쌍한 도련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소인이나 죽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신혼 첫날 밤에 있었던 새서방은 무슨 죄가 있어 죽었느냐? 전현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시켜 전현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야겠다. 전현이 낳은 자식을 어디다 쓴단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시끄러워서 하니까 2 아들을 죽입니다. 쇠작지가. 야, 이거 진짜 하드코어 리벤지야. 편한 거 가져왔다니까요. 하드코어 리벤지다 이건 진짜. 죽여요.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하드코어하고 그로테스크한 거니까 충격받았잖아. 조생원이 통곡을 하고 술이 취한 듯 갑자기 칼을 들고 배부인에게 미친 듯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쥐고 아이들과 함께 매달아 놓고 이년아 네가 흉악해서 뭐 이렇지 하면서 막 그러더니 결국 배를 가르고 간을 뽑아내서 야, 옛날에 원수를 갚는 건 간을 씹어야지. 간을 씹어야죠. 사마천에 살기에 나온 그러니까 간을 내서 씹어요. 막 씹은 다음에 결국 쇠작지도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 간을 꺼내서 한 손에 들고 막 미친 듯이 막 울고불고 막 춤을 추다가 실성하여 통곡하고 막 이러다가 간을 쌓은 봉지를 며느리 장부인에게 주니까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아니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간이란 건 그 사람의 정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딨냐? 간이에요. 그래서 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을 가져다가 결국 죽은 우리 영이 있죠? 그 무덤에 갖다 놓고 통곡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요. 비몽사몽간에 다시 나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러고 나서 일단락이 됩니다. 야, 진짜 하드코어하다. 네, 아직 안 그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조생원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람 넷을 죽인 거야. 쇠작지, 배부인, 아들 둘. 실성했지. 자기 실성이 있다는 거 알고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모든 자산을 며느리에게 주면서 얘야. 모든 자산을 며느리한테 주고. 얘야. 양자라도 지어서 그 양자를 잘 의지해서 개 키우고 살도록 하고 나 이제 떠나겠다. 그럼 날 찾지도 마라. 시아버지가 지금 가출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이 집에 아예 떠나는 거. 원래 백당이잖아요, 얘가. 야, 이 전개 진짜 예산을 다 깨요, 이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시아버지가 가출하는 거야, 지금. 꿈에 모든 제사를 다 지내고 원한을 푼 다음에 나왔던 꿈에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뱃속에 아이를 고이고 해서 조상의 제사를 끊이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부인에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첫날 밤은 잤었잖아요. 그리고 해명이었잖아요. 자식이 태어났거니 좀 그러지 마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듣고 가버려요. 한참 기입니다. 막 판소리 통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막 조선팔도를 돌아다녀요. 조성원이. 네, 조성원이. 조성원이 가출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며느리한테 주고. 혼자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가출해버렸어. 10달이 되어서 장부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 이름을 천행, 진짜 하늘의 행, 그게 천행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1년 360일이었나는
음력입니다. 360일 지성을 드리기를 우리 아버님 건강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 천행이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됐을 때 우리 집에 왜 아무도 없는지에 대한 이 집안의 스토리를 쫙 들려줬어요. 6살짜리에게 너무 가혹해. 그런데 아무튼 딱 들려줬어요. 이 아들 천행이 10살이 되었어요. 10살이 드디어 되었어. 10살짜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 엄마도 보통이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너가 조부님을 찾아와라. 나가서 할아버지 찾아와라. 지금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집 나간 지 10년 된 할아버지를 야, 이거 진짜 찾아와라. 야, 진짜 황당한 전개다 이거. 상당이야. 그래서 10살짜리 애가 집을 나가는데 이게 부자잖아. 행장 꾸리려니까 뭐라 그러냐면 행장이라니 부당하다. 행장을 만들어주고 싶다마는 10년 기한으로 네가 10년 기한으로 나그네로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빌어먹으며 걸식하고 써있어 빌어먹으며 걸식하고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강릉 계신 조생원 노인을 혹시 못 보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라. 지나가는 행인도 붙들고 들고 촌애가도 붙들고 그렇게 물으며 가라 해서 애를 거지 동양 보내듯이 쫓아버려요. 10살짜리 애를 할아버지 찾으라고 사진도 한 장 없는데 사주 하나 줘요. 사주 하나. 할아버지가 어디 사서 무슨 생이다 그거 하나 줘요. 그 종이 하나 주고 그래서 얘 찾으러 가는 것도 한참 복잡해. 어디 다니서 뭐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어느 절에서 우연히 만나요. 만난 다음에 제가 찾아가지고 자, 강릉 계시던 조성의한 노인이 이 절에 계신다는데 그래 누군데 제가 뭐 어쩌고 그래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호적 반절을 쫙 보니까 어이구 네가 내 진짜 손자구나. 그래서 막 붙들고 울고 찾기를 6년 만에 찾았어요. 6년 만에 찾아서 10살 때 나간 아들이 16살 때 나서 했는데 16살 된 애가 돌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관가에서 이야기를 해서 임금님께 말했더니 이런 열부와 이런 효자가 어딨냐 해서 나라에서 여기에 정포를 내리고 효자도다 연료로다 라고 한 다음에 천행이 20살이 되어서 얘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과거를 봐서 급제합니다. 충과 효는 당세의 제일이고 결국 한리막사하고 중성장구하여 이후에 재상이 되어 백성들을 널리 잘 다스리고 이름을 풍세 만세 전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건 제목은 조성원 주인이 아니라 미친 가족이야. 정확합니다. 미쳤어요. 미친 가족이야. 미쳤어. 나 목이 아파 죽겠는데 진짜 미쳤어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독특하다. 이야 특이하죠. 주인공이 조성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인공이 장시부일 수도 있어. 며느리. 그리고 조성원의 손자일 수도 있어. 그렇죠.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적이야. 아 극적이에요. 극적인데 야. 그 중에 제일 극적인 제가 보기엔 며느리예요. 왜냐면은 조성원은 아버지가 걸 수 있어. 그리고 손자도 혈육이가 그렇죠. 걸씨가면서 찾을 수도 그렇죠. 없고. 근데 이 장부인은 생면무진 남자하고 딱 하룻밤 지나고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복수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성공한 뒤에 그 애를 낳아가지고 길러서 가출한 시간거든. 이것을 보내. 결국 걔가 시아버지 찾아내서 복귀해가지고 장어급제까지 하고 극장 거죠. 네. 표창도 받고 조성원 전이 아니고 장시부인전이야. 장시분전하고 나는 세상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옛날에 그 왜 마징가 제트에 아수라 백장 말고 브로켄 백장이라고 있었어요. 브로켄 백장이 자기 목 들고 있었잖아. 목을 끼고 다녔지. 그게 뭐냐면 자기 목을 끼고 뛰었다는 그 전설적인 그 얘기 그리스 쪽에 있는 그거 차용한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브로켄 백작 같은 머리가 날아다니면서 머리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야 이거 못 들어보셨을 거야 아무도. 장시부인전으로 다시 쏴진다고 봐요. 완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왜 하룻밤 사랑을 나눈 조용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나. 그렇지. 그 관점을 써야 돼. 알겠습니다. 목이 잘린 후에 계모의 계략이 물티한 거야. 그렇지. 수아를 찾아서 단죄하고 그리고 조성원 집안의 재산을 확보하자.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출한 시아버지까지 다 복귀시켜가지고 집안 전체를 정상화시키고야 마는. 그렇죠. 한 여성의 하드고어 리벤지. 이거는 세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시각 처음 나오고, 아이. 그 다음에 며느리의 시각 나오고, 네. 그다음에 손자의 시각 나오고. 펄프 픽션처럼 그렇게 하고 야, 이거 갈색 잘 진짜 재밌을 것 같죠? 그렇죠. 놀랍습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이런 소설이 있었어. 이제 이거 신선 안 나오잖아요. 하늘에 선녀도 안 나와요 여기가. 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요. 다만 대가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내가 보기에는 이 장씨 부인이 머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렇지. 지가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아. 내가 고전을 하려는 입장에. 나머지는 다 리얼한데 머리가 날아다니는 부분만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시아버지를 끌어들여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결정은 시아버지가 갖고 있죠. 가부장이니까. 자기는 애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계모다. 계모가 누굴 시켰다. 그 전에 그랬잖아요. 계모가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꾼다니 걱정입니다 해서 남편의 말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서 내가 죽였다는 걸 입증하러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집에 있다 이게. 그렇죠. 그럼 어디 사당이 있어. 사당은 함부로 여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머리를 없애야지 왜 사당에 넣어놔. 동티가 나거나 무서워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미신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그럴 수 있다. 그 함부로 허점 아니야, 허점 아니야. 그럼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난 너무 잘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 함부로 묻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럼요. 사당에 오신 거야. 그렇죠. 그걸 또 간파했어요. 장시부인. 이 땅은 사당이다. 그렇지. 사당에 모셔놓으면 동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이 땅은 사당이다. 이 그렇죠. 간파하고 그렇죠. 사당이 이 땅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시아버지를 끌어내는데 그렇죠. 밤에 끌어내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꼬챙이 안 보이지. 장시부인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여자. 장시부인이 제일 무서워. 너무 이상해. 마지막에 그 머리를 감고 막 웃을 때는 꽂았던 꼬챙이를 슬쩍 뺐을 수도 있어. 그 머리를 껴안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슬퍼하고. 장시부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네. 그렇죠. 예.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 청소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부인전으로 하나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조씨 집안의 재산을 차지할 건가? 야, 이거 하드워하다, 진짜. 정말 헐크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 막 잘라내서 간을 끄집어내고 이게 복수를 해도 이렇게 리얼한 거를 묘사하듯이 복수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요. 타란티노적 느낌이 나요. 예. 타란티노의 리벤지 느낌이 나요. 예. 타란티노한테 이거 해보라고 그럴까? 나랑 같이 한번 만나서 한번 총수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내가 타란티노한테 한번 얘기 좀 해보게. 장모나 맞아. 장모도 그랬어요. 장모나 바스터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그래. 복수를 할 때는 확실하고 장렬하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아요. 현대적이야. 전대적이죠. 가장 피해자인 것 같은 며느리가 결국 최고의 승자 아니야? 그렇죠. 이 집안 봐봐. 마지막에 행복한 집안이 나잖아. 예. 내 아들도 장업증 해야 되고 시아버지도 있어야 되는 거야. 시아버지. 시아버지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날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아버지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며느리 들어왔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눈도 못 맞췄을 겁니다. 당연하지. 무서워가지고 감히. 재혼 안 했을까? 그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애인은 있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난 이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예. 장지부인이 제일 무서워. 맞습니다. 목 잘린 걸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다니. 목을 자를 때 잘 몰랐을까?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난 자꾸 청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르스님이 장씨 부인전 해가지고 네. 장씨 부인의 시각에서 장씨 부인 생각에서. 지금은 아버지의 복수, 그렇죠. 조 씨의 복수처럼 그려놨는데 그렇죠. 복수는 결국은 며느리가 성공시킨 거야. 그렇죠. 며느리가 머리를 찾았잖아. 그렇죠. 이런 소설이 있었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아주 힘들게 땜빵이 생길 정도로 힘든 가운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유형의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소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소설의 넓이와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 그렇습니다. 좀비물 없어, 좀비물? 찾아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던 장기 좀 해봅시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